한반도 저녁 2시간 생활권, 서울 평양 베이징 5시간, 서울 평양 모스크바 30에서 40시간. 35회 북한 철도 도로 전망,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 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후 시장 경제로 진입해 세계의 문을 열게 되면 철도와 도로도 획기적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KTX 고속철도가 서울 개성 해주 평양 신의주 베이징 구간으로 연장되고 서울 원산 함흥 청진 라선 TSR 철도와 연결됩니다. 경의축 서해안 서울 신의주 구간과 경원 동해축 동해안 서울 라선 구간 2대 종축철도 도로가 현대화되고 평양 남포, 평양 원산, 원산 청진 등 남북 횡단 연결망이 구축됩니다. 남북 연결 고속도로로 경해, 경원 2개 축이 신규 건설되고 라선 TSR 유럽을 잇는 동북아 복합물류 철도망이 편입됩니다. 2023년 기준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325km로 한국 4,209km보다 1.3배 길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완전한 착각을 유발합니다. 선로의 98%가 단선이며 2018년 남북공동조사단에 의하면 2007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여전히 30km 시속 내외의 운행 속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송 분담률을 보면 철도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도로와 해운이 각각 약 12%와 2%를 차지하여 교통 인프라에서 철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의 육상 교통망의 운용 개념은 주철 정도라 불리는데 도로는 지역 내 단거리 수송을, 철도는 장거리, 대량 화물 수송 및 연계 교통수단 역할을 전담합니다. 전철화율 80%는 독특한 역사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석유 부족으로 전기 견인 방식을 채택했으나 전력 공급 자체가 불안정하여 전철화가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전기가 끊기면 열차 전체가 정지하는 구조입니다. 2021년 기준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6,203km로 한국의 11만 3,405km 대비 23.1% 수준입니다. 고속도로는 658km로 한국의 4,866km 대비 13.5%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간선도로 대부분이 왕복 2차선 이하이고 노면의 균열이 심하며 평탄성이 낮아 평균 주행 속도가 50km 시속 이하로 제한적입니다. 도로는 철도를 보조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철도역과 주변 지역 간의 연결 기능을 담당하며 주로 150에서 200km 내단거리 운송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북부는 고산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부에는 동고서저의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어 동서 간 연결 도로가 적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도로에 번호를 붙이지 않으며 1급 도로부터 6급 도로까지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5, 6급은 한국에서는 도로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신규 자동차 전용 교량의 상판 연결을 완료하고 2026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량 본체 길이는 850m에서 1km, 폭 7m의 왕복 2차선 규모로 설계됐으며 진입로 구간까지 합산한 전체 연장은 4.7km에 이릅니다. 한국의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 구상에 따라 준비된 청사진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수의 연구와 계획을 이미 준비해왔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TKR 구상입니다. 한국과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 착공 시기 2018년 12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KTX 고속철도를 경의선 고속철을 통해 중국 고속철과 연결하면 서울과 베이징을 5시간 만에 주파의 1일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다는 구상이 제시되었습니다. 동해선이 제대로 완성된다면 북한 라선시의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이 이미 이어져 있어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와의 연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며 러시아가 줄기차게 제시해온 한국 북한 러시아 가스관 사업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북한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재 단절 상태입니다. 비핵화 합의는 이 폭파된 연결 지점의 재건을 포함합니다.
한국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이 준비해온 북한 국토교통 개발 구상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의축 즉 서해안 서울 신의주 구간과 경원 동해축 즉 동해안 서울 나선 구간 2대 종축철도 도로의 현대화입니다. 둘째, 평양 남포, 평양 원산, 원산 청진 등 남북횡단 연결망 구축입니다. 셋째, 남북 연결 고속도로 경의, 경원 2개 축의 신규 건설입니다. 넷째, 라선 TSR 유럽을 잇는 동북아 복합물류 철도망 편입입니다. 북한 교통 인프라 전면 현대화에 필요한 투자는 철도 현대화 즉 5,300km 전면 개량, 복선화, 고속화 약 80에서 120조 원, 고속도로 신설 4,000km 약 60에서 80조 원, 일반 국도 포장 확장 2만 km 약 20에서 30조 원, 교량터널 신설 약 20에서 30조 원으로 총 180에서 260조 원 규모입니다. 이것은 20에서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행되는 규모로 연간 713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1970년에서 1990년대 고속성장기 SOC 투자 수준으로 남북협력기금 ADB 세계은행 민간투자 PPP의 복합 조달이 불가피합니다. 비핵화 후 북한 도로, 철도 발전 로드맵입니다. 단기 전략, 비핵화 후 0에서 5년은 즉각 개통과 긴급 보수입니다. 1.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즉시 재개통합니다. 비핵화 합의 직후 가장 먼저 가장 상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북한이 2024년 폭파한 경의선 동해선 연결 구간의 재건입니다. 10에서 20km 연결 구간 재건은 기술적으로 1에서 2년 내 완료 가능합니다. 경의선 재개통은 서울 개성간 화물열차 운행 즉시 재개를, 동해선 재개통은 강릉 원산 관광열차 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KTX 고속철도와 경의선 고속철의 연결을 통해 서울 베이징 5시간 1일 생활권화는 동북아 물류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기 비전이지만 단기에는 기존 선로를 활용한 화물 여객 운행만 재개해도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2. 주요 도시 간 간선도로 긴급 포장입니다. 경제특구와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우선 포장합니다. 평양 남포 42km 기존 고속도로 재포장, 평양 원산 196km 청년 영흥도로 재포장, 개성 평양 160km, 라선 청진 70km 4개 구간을 최우선으로 포장합니다. 도로 포장은 철도 개량 대비 단기간 저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인프라 투자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기술과 장비는 한국건설기업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6개월에서 1년 내에 적용 가능합니다. 3. 철도 핵심 구간을 긴급 보수합니다. 전면 재건 이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긴급 보수를 병행합니다. 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으로 순차 교체, KS 규격 레일로 레일 교체, 전차선 보수, 신호통신 체계를 한국 시스템과 호환 추진 등이 핵심입니다. 평라선 평양 라진 780km, 평이선 평양 신의주 225km 구간을 최우선 보수합니다. 4. 북한 러시아 두만강 교량 물류를 활용합니다. 2026년 6월 개통 예정인 두만강 북한 러시아 자동차 교량은 기존 철도 루트의 대용량 도로 물류를 더하는 새로운 물류 채널입니다. 비핵화 직후 이 교량을 라선 경제특구의 러시아 방면 물류 통로로 적극 활용합니다. 5. 재원은 비핵화 경제 보상 패키지의 핵심으로 항목화합니다. 비핵화 1단계 보상 패키지에 교통 인프라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경의선 동해선 재연결 비용은 한국남북협력기금, 긴급도로 포장은 ADB 긴급 인프라 대출, 철도 핵심 구간 보수는 세계은행 개발 지원으로 분담합니다. 중기 전략 5에서 15년은 한반도 종단 인프라 완성과 동북아 연결입니다. 6. 경해 동해 2대 철도 고속화로 TKR을 실질적으로 완성합니다. 경의선 서울 신의주 450km 구간을 고속철도 기준 시속 200에서 250km로 전면 개량합니다. 대부분의 기존 노선이 선형 불량, 급경사로 고속화가 불가능하므로 한국의 중앙선 복선 전철화처럼
기존 노선을 전부 이설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양 신의주 신규 고속철도 선로 건설 약 225km 구간을 먼저 착공하고 이후 개성 평양 구간을 연결합니다. 동해선 강릉 나선 약 900km 구간은 원산 함흥 청진 나선 구간을 신규 선로 건설 방식으로 개량합니다. 고속철도 경의선이 중국 고속철과 연결되면 서울 베이징을 5시간 만에 주파하는 일일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 경제 공간으로 통합됩니다. 7. 경해 경원 고속도로 신설로 한반도 자동차 대동맥을 만듭니다. 경의 고속도로 서울 신의주 450km 구간과 경원 고속도로 서울 원산 200km 구간을 신설합니다. 왕복 4차선 이상, 설계속도 120에서 140km 시속으로 건설하여 현재 3에서 4시간 소요 구간을 2에서 3시간으로 단축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휴게소 주유소 물류센터를 함께 건설하여 운영 수익을 확보합니다. 재원은 민간 투자사업 BTL, BTO, 남북협력기금 혼합구조로 조달합니다. 8. 평양도시 교통을 현대화합니다. 평양 지하철 2호선을 확장하고 노면, 전차 트롤리버스 시스템을 현대화합니다. 기존 노선 연장과 함께 평양 남포간 도시철도 급행전철 신설을 추진합니다. 한국서울교통공사 현대로템이 기술 지원과 차량 공급을 담당합니다. 평양 시내 도로에 포장 신호 표지판 전면 현대화도 병행합니다. 9. 동서횡단 연결망을 구축합니다. 현재 북한의 가장 큰 교통 취약점은 동서 연결망입니다.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어 동서 간 연결 도로가 매우 부족합니다. 원산 평양, 함흥 신안주, 청진 삼지연 해산 3개 동서횡단 간선 도로를 4차선 포장도로로 신설하여 동해안과 서해안 경제권을 연결합니다. 10. 물류 거점으로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를 구축합니다. 평양 원산 신의주 청진 4개 거점에 내륙 컨테이너 기지 ICD를 건설합니다. 철도 도로 항만을 통합 연계하는 복합물류 터미널로 한국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장기 전략 15에서 30년은 동북아 물류허브 완성과 스마트 교통망 구축입니다. 11.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한반도 전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묶습니다. 경해 동해 2대 축에 추가로 평양 원산 횡단 고속철도, 평양 함흥 청진 종단선을 완성하여 한반도 전역을 2시간 이내 고속철도로 연결합니다. 라선 TSR 구간을 고속화하여 유라시아 철도망에 완전 편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 평양 베이징 5시간, 서울 평양 모스크바 30에서 40시간의 유라시아 고속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12. 고속도로 전국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한국의 고속도로 모델을 참조하여 북한 전역에 4,000km 이상의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경해 경원 2축을 기간으로 평양 신의주, 평양 원산, 원산 청진 나선, 평양 개성 링로드를 순차 완성합니다. 13. 스마트 교통 물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모든 철도에 유럽 열차 제어 시스템 ETCS 또는 한국형 KTCS 신호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자율주행 트럭 전용 차선을 고속도로에 구축합니다. 스마트 물류 플랫폼 즉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추적 및 인공지능 경로 최적화를 도입하여 북한을 디지털 물류 선진국으로 도약시킵니다. 이것이 은정 IT 특구와 연계되는 스마트 국토 비전의 완성입니다. 14. 국토개발계획과의 통합 설계를 실현합니다. 북한은 국토건설 총계획이라는 자체 국토개발계획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개된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현재 국토 실태와의 괴리가 큽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개발 구상과 통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통합 설계의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경제특구 산업단지와 교통인프라를 동시 설계합니다. 개성 해주 남포 평양 원산 청진 나선 7대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우선 건설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둘째, 남북 분업 설계입니다.
한국이 설계 시공 감리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북한이 부지 노동력 현지 행정을 담당합니다. 셋째, 국제표준 적용입니다. 모든 새로운 철도 도로는 국제표준 규격으로 건설하여 향후 통일 후 단일 인프라 체계 통합이 가능하도록 설계합니다. 북한 도로 철도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거버넌스 방안입니다. 재원 조달은 공공-민간 복합 구조를 채택합니다. 한국 남북협력기금이 경해 동해선 재연결, 긴급도로 포장,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ADB 세계은행 인프라 대출이 고속도로, 신설, 철도 현대화의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합니다. 민간 투자사업 PPP, BTO, BTL 등이 수익성 있는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화물철도 운임을 민간에 개방하여 한국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유치합니다. 북한 광물 수출 수익의 30%를 교통인프라 재투자 국부펀드에 적립하는 자생적 재원 구조도 중기에 구축합니다. 비핵화 후 교통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경제통합의 물리적 기반입니다. 길이 연결되면 사람이 이동하고 사람이 이동하면 경제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면 비핵화 이후의 평화가 구조적으로 유지됩니다. 교통인프라 투자는 북한 경제 개방의 가장 강력한 비가역성 장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농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